FOMC에서의 금리 결정과 또 빅테크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 오늘은 금융주들과 또 헬스케어주들, 특히나 보험주들이 잇따라 급락하면서 다우 지수를 거의 0.84% 잡아내리고 있고요. 반면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하루입니다. 특히나 오늘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관련주들의 호재가 잇따라서 보도되면서 나스닥은 0.94% 상승 중이고요. S&P 500 전반적으로 봤을 때 0.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오늘 시장 이 자금 흐름 바로 히트맵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섹터 그리고 일부 산업재 그리고 빅테크주들 특히나 M7 종목들 위주로 오늘 상승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죠. 이 아마존과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늘도 역시나 실적 발표 앞두고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들과 또 헬스케어, 그 안에서도 이 헬스케어 관련 민간 보험사들이 오늘 강하게 급락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장세를 만든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저와 함께 세 가지 골라보시죠. 가장 먼저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좀 악화가 됐습니다. 소비자 심리 관련 매크로 지표인데 이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죠.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코로나 당시 때보다도 악화된 그런 수치가 나타났는데 뒷장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우선 지금 보시면요. 2014년 5월 이후로 거의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상당히 팬데믹 당시와 비교했을 때에도 팬데믹 당시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자세한 수치로 이동을 해서 살펴보자면요. 이 1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실대치가 84.5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90 대비해서도 크게 떨어졌고요. 전월비 대비해서도 거의 10포인트 가까이가 떨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요, 크게 하위 항목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소비자들의 현재 경제 상황 여건을 반영하는 현재 상황 지수. 이것도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전월 대비해서 줄어들었고요. 또 소비자들의 미래 단기적인 경제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지수 역시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지수는요. 80을 하회할 때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수치가 65.1, 80을 하회하다 못해 15포인트 가까이 크게 밑도는 수치가 나왔었죠. 이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된 뉴욕 증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와 고용 그리고 관세,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성 발언에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게 되면서 소비 심리가 전방위적으로 위축된 것이 오늘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또 종전의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헬스케어와 또 보험주들이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였었죠. 이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메디케어. 트럼프 행정부가요, 2017년 들어서 이 메디케어에 지급되는 보조금성 이런 액수를 사실상 동결하면서 보험사들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이 민간 보험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메디케어 이 보조금 이게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사실상 0.09% 상승이라고 한다면 동결이나 다름없는데 원래 전망치가 4%에서 6% 인상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거의 300억에서 5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이 보조금이 증발이 된 것이죠. 당연히 민간 보험사들의 수익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대표적인 민간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와 휴메나, CVS 헬스의 주가는 오늘 장중에 1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이 유나이티드 헬스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 전망치가 4,500억 달러 가량이었지만 이 실제치는 이보다도 한참 미달인 4,390억 달러, 전년비 대비해서도 2%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거의 장중에 20%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고요. 사측은 사업 매각과 또 사업 철수 예정, 무엇보다도 미국 내 가입자 수가 300만 명가량 감소했다는 점을 들면서 전부 다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에 이번 매출 하락에 요인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또 유나이티드 헬스가 매출 감소를 전망한 것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인데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되돌림이 나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소식들이 연달아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스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 반도체, 메모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의 핵심 호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관련 호재인데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하게 보시죠. 우선 대표적인 메모리 3사 중에 한 곳인 마이크론, 싱가포르에요. 메모리치 공장 관련해서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낸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인데 참고로 낸드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에 베팅한 행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2028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낸드 공급량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트렌드포스는요.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투자 계획이 상당히 과감한 행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는 약간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낸드에는 좀 상대적으로 투자를 신중하게 해오고 있죠. 디램에 대한 캐파를 좀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 길을 걷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때문에 디램 가격과 관련해서 디램의 공급량이 급속도로 늘 것이란 전망은 약간 현재로서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마이크론은 낸드 쪽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미국 쪽에 이 SK그룹사의 모든 AI 투자를 총괄할 만한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또 밤사이에 밝혔는데요. 이 그룹 계열사에 흩어진 AI 관련 모든 해외 투자 의사결정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약 10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또 에너지,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 자산을 순차적으로 이관할 텐데 SK그룹 내에 분산된 테라파워 관련 이 투자금도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이관이 될 예정이고요. 이 국내 금산분리 규제와는 무관한 구조로 SK하이닉스의 단순한 이런 단독적인 투자 집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이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될 그런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오늘 메모리 반도체주들은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특징주별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정보경 앵커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빅테크들의 실적 기대감 속에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개별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보실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통구조 전략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마존 고와 아마존 프레시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정리하는 대신에 이 온라인 식료품과 홀푸드마켓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같은 전략 변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일 배송 식료품 매출 빠르게 늘고 있고요. 아마존의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도 비용 절감과 AI 효율화 차원으로 시장이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오늘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으로 엔비디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코어위브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주요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가 예상 매출 성장률 42%에도 불구하고 PEG 기준 0.5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 크다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비 라일리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현재 주가가 약 3년 만에 저평가 구간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투심을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애플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이죠.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JP모건은 아이폰 17 판매 호조를 근거로 목표 주가 315달러로 올렸고요. 모건 스탠리는 수요 강세를 이유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전망에 성능 강화한 에어태그 출시까지 전해지면서 실적 기대감, 투심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세 종목의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아마존이 오늘 2.63% 올랐습니다. 꾸준히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엔비디아는 살펴보시면 상승폭을 조금 줄였지만 1.1% 오르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이고요. 애플 1.12%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보실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애저 성장률이 가이던스를 웃돌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실적 모멘텀을 강조했습니다. 또 생성형 AI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수요 확대, 여기에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단독 공급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테슬라입니다. 오늘 M7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약세가 눈에 띄는데요. 차량 인도량 감소와 이익 전망 하향 등 펀더멘털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서치 기관인 CFRA는 고평가를 이유로 들면서 매도 의견을 유지했고 경계감을 나타냈는데요. 한편 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급락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월가 시그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급등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는데요. 52주 신고가에 근접한 마이크론이고요. 싱가포르에 240억 달러를 투자해서 낸드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메모리 공급 부족 가운데 AI용 HBM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윌리엄 블레어가 HBM 수요 장기화를 이유로 투자 의견 아웃퍼폼, 또 목표 주가를 450달러로 제시하면서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2.19% 올라주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 중 유일한 M7 종목 중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1% 가까이 내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44%, 장중에는 6%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앞서 전해드렸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오늘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좀 악재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내년 매출 감소 전망까지 나오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특히나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 지급액 사실상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투심을 크게 위축하는 모습이었고요. 월가 시그널에서 자세한 이야기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너럴모터스입니다.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급등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내년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6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 인상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주주 환원 기대가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코닝입니다. 오늘 급등한 코닝인데요.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2030년까지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광케이블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초대형 데이터 센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 코닝의 광통신 사업이 핵심 성장 축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하루였습니다. 세 종목의 주가 흐름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입니다. 장중에 20%까지 급락했던 종목이고요. 19.61%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제너럴모터스고요. 오늘 8.74%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던 코닝 확인해 보시면 15%가 넘는 그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부터 살펴보시죠.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62달러 선을 막 돌파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산업재 쪽이 약간 부진했던 이유와도 비슷한데 2.74% 상승하면서 공급 우려감을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미국에 불어닥친 기록적인 한파에 현재 미국의 산유량이 하루에 200만 배럴, 15% 가까이 급락했고요. 또 2월 1일에 있을 오펙 플러스 8개 국가 간 회의에서 이 3월 증산이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제 이 원유에 대한 공급 우려감이 부각된 상황. 이어서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할 텐데요. 밤사이에 6원 가까이 추가로 내리면서 1,430원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수치이죠. 밤사이에 달러 약세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보인 탓인데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2년 만에 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좀 전에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이 달러를 집어삼키게 되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이 평가 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8만 8천 달러 선을 잠시 현재 회복한 상황이고요. 금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5,090달러 선 여전히 돌파한 상황인데 밤사이에는 도이치뱅크가 올해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금 가격이 6,000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나갔고요.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소폭 엇갈리고 있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높아지게 되면서 단기물은 좀 낮아지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의 경우에는 밤사이에 미국채 5년물의 국채 경매가 상당히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5년물의 낙찰 금리가 예상보다 올라가게 됐고 이게 미국채 10년물, 장기물의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3대 지수는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했을까요? 가장 먼저 다우지수, 오늘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 부진과 또 건강보험사들의 악재 때문에 0.83%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나스닥이 0.91%, S&P 500이 0.41%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된 뉴욕 증시였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